최근 태안에서 일형 당뇨를 앓던 딸을 둔 일가족이 치료 비용 부담을 호소하며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일형 당뇨 환자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태안군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22대 총선이 석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예비 후보들에게 출마의 변과 주요 공약을 직접 들어보는 순서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당진 지역 예비 주자들을 만나봅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대통령 지역 공약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데 반대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충남을 비롯한 지역 국립의대 신설 필요성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서산에서 연인 관계인 5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충남 뉴스입니다. 최근 태안에서 일가족이 숨진 채 발견돼 논란이 됐습니다. 가족은 일형 당뇨를 앓았던 딸의 치료비 등 비용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뇨 환자와 가족들은 정부의 중증질환 인정과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태안의 한 가정집 앞에 SUV 차 한 대가 있습니다. 지난 9일 아침 7시 15분쯤 차 안에서 40대 남편 A씨와 30대 아내 B씨, 9살 딸 등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차량에는 번개탄을 피운 흔적과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부부는 수년간 일형 당뇨를 앓던 딸을 치료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형 당뇨는 췌장이 인슐린을 분비하지 못하는 질환으로 완치가 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일형 당뇨 환자 단체는 평생 치료가 필요한 만큼 비용도 많이 든다고 말합니다. 인슐린 자동 주입기 등 기기 구입 비용은 요양급여로 적용받지 못해 본인 부담률이 30%인 상황. 여기에 진료까지 받아야 해 한 달에 수십만 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2월 말부터 소아청소년 환자의 기기 구입에 대한 본인 부담률을 1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평생 받아야 하는 치료인데 성인은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소아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에게도 이렇게 성인도 진단받는 질환이고 그 유병인구 분포를 보면 성인이 훨씬 더 많이 분포돼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소아청소년만 지원책이 이제 발표됐다는 것이 좀 저희한테는 조금 아쉬운 점이고 또 일형 당뇨를 중증 난치 질환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중증 난치 질환에 포함되면 상급 종합병원 치료비 본인 부담금이 기존 60%에서 10%로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태안군은 소아청소년기 일형 당뇨병을 중증 난치 질환에 포함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당뇨병 관리기기 구매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례는 일형 당뇨병 환자 현황 조사와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상담과 교육을 진행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현재 전국 12개 지방자치단체가 이 같은 조례를 제정해 환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중증 난치 질환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조례를 좀 개정해서 조금이나마 좀 유가족 가족들에게 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의료비 지원을 좀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통해서 좀 지원을 드리고자 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안군은 다음 달 태안군위의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심의될 수 있도록 빠르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일형 당뇨 환자들이 태안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소아청소년 내분비 전문의를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22대 총선이 석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충남방송은 선거구별 모든 예비후보들을 직접 인터뷰해 유권자들에게 생생히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처음으로 가볼 지역은 당진입니다. 예비후보 4명의 출마의 변과 공약, 그리고 스스로 내세우는 강점까지 차례로 들어보시죠. (17만) 인구로 성장한 당진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각종 인프라를 구축하고 교육 환경과 생활 환경을 좋게 만들어 정주 살기 좋은 정주 여건을 개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이번 총선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정치의 양극화는 사회 모든 분야의 갈등을 촉발하고 혐오와 불신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양과 포용의 정치 문화를 복원하는 데 사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시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던 지역 발전의 비전과 전략을 토대로 지역 현실과 특성을 살려 당진 발전을 이룩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대한민국 정치를 확 바꾸고 싶습니다. 현재 국민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정치를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정치, 국민의 삶을 챙기는 선진 정치로 바꾸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당진을 이사가는 도시가 아니라 이사 오고 싶어하는 도시, 살고 싶어하는 정주환경 1등 도시로 만들고 싶습니다. 이번 22대 총선은 윤석열 정권 심판 선거입니다. 양곡관리법 거부로 농민을 버리고 노조법 거부로 노동자를 버렸으며 김건희 특검까지 거부하며 국민을 우롱했습니다. 이번 4월 10일 윤석열 정권 심판의 장에서 진보당 오윤희와 함께 대한민국의 승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국정공약 첫째는 기초연금 지급액의 수준을 확대하면서 장차 기본소득 개념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국가 존립의 위기 문제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녀 출산과 양육을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공약은 당진시가 충청남도와 경기도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베이밸류 메가시티의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연상하면 되겠습니다. 역사와 문화가 함께하는 버그네 순례길을 세계적인 명소로 조성하겠습니다. 지역 고유의 문화 콘텐츠를 개발해 지역 유산과 연계한 살아있는 역사 교육의 장으로 만들겠습니다. 또 해안선을 따라 이어지는 삽교천, 장고항, 외목마을, 도비도항의 체류형 당진 관광벨트를 조성해 미래 100년의 새로운 먹거리를 만드는 초석이 되겠습니다. 우선 아산시 신창역까지 와 있는 국철 1호선을 당진까지 연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동서발전 본사를 울산에서 당진으로 이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자사고를 설립해서 우리 학생들이 외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외지 학생들이 당진으로 공부하러 오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농민에게서 땅을 빼앗고 노동자의 생명을 담보로 한 개발과 성장 논리를 벗어나 생명 존중, 탄소 순환 사회를 실현하겠습니다. 농민 기본법으로 농민의 삶을 지키고 산업안전 3법으로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맞춤형 국가 돌봄 책임제 시행으로 일과 돌봄 그리고 휴식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당원으로서의 정체성이나 당을 위한 역할에서는 제가 비교 우위에 있다고 자신합니다. 특히 당진 민주당 당원들의 마음이 이미 제게로 들어섰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최대 강점은 다른 무엇보다도 늘 소통하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유권자들을 만나려고 노력했다는 것이 최대 경쟁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시민들과 함께 아스팔트 위에서 불의에 맞서고 언제나 시민 곁에 있었고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중앙 정치권의 촘촘한 인맥과 풍부한 현장 경험을 갖춘 힘있는 여당의 일꾼으로 역동적이고 활기찬 당진의 미래를 반드시 열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의 목소리를 잘 새겨듣고 깨끗한 정치를 실현하겠습니다. 예, 저는 14대에서 16대 대통령의 비서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한 정책 전문가입니다. 30년 동안 국민의 안전을 책임진 안전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행정학 박사로서 학생들을 가르친 교수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른 후보보다 우리 당진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힘차게 일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대체 누굴 찍어야 하냐는 당진 시민들의 한숨이 가득합니다. 당진의 새 인물, 지난 10여 년간 지역사회를 변화시켜왔던 실력과 실천력이 증명된 저 오윤희가 대안이 되겠습니다.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윤석열 심판의 목소리를 당당하게 낼 수 있는 선명야당, 진보당과
오윤희를 밀어주십시오. 김태흠 충남지사가 대통령 지역공약에 대한 공모사업 추진을 반대했습니다. 김 지사는 22일 시도지사 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대통령 지역공약을 공모로 하게 되면 경쟁이 치열해지고 행정력 낭비가 심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국립의대가 없는 지역은 충남과 전남, 경북 등 3곳뿐이라며 지역의사제도 도입을 통해 지역 국립의대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산에서 5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6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일 새벽 5시쯤 서산 동문동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연인 관계인 50대의 여성의 목에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성의 차를 타고 달아난 A씨는 범행 하루 만인 21일 오전 경기도 광주에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말다툼을 하다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으며 여성은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천안 서북구의 한 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80대 A씨가 택시에 치여 중태에 빠졌습니다. A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돼 긴급수술을 받았지만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도로는 왕복 4차선으로 인근에 횡단보도가 있지만 신호등은 별도로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60대 택시기사 B씨를 조사 중입니다. 충남도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 주거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을 확대합니다. 충남도는 대출 한도를 최대 1억 5천만 원으로 늘리고 대상 주택도 2억 원 이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로 확대했습니다. 소득 기준 역시 기존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확대됩니다. 대출 금리는 지난해보다 최대 0.5%포인트 낮췄으며 도에서 금리의 50%를 지원합니다.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태안군이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종합시험센터로 인한 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을 2월 한 달 동안 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소음 대책 지역인 근흥면과 남면 신운리 주민으로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입니다. 금액은 지역에 따라 월 3만 원에서 6만 원이며 신청은 태안군 환경산림과로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보상 건수는 2,100여 건으로 총 5억 9천만 원가량이 지급됐습니다. 예산군이 최근 2년 이내에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했지만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탈락한 가구를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추진합니다. 예산군은 올해 가구별 중위소득 인상 등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재보장 가능성이 높은 가구에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조사를 한 차례 더 진행해 보장 여부를 다시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군은 이를 통해 최대 270여 가구가 복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충남 수산식품 수출액이 2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충남도는 지난해 도내 수산식품 수출액이 2억 219만 달러로 전년보다 18.9%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부산과 서울, 전남에 이어 6번째로 높은 금액입니다. 충남이 수출액 2억 달러를 넘긴 건 이번이 처음으로 김 품목이 전체의 91.1%를 차지했습니다. 김은 해외에서 높은 인기를 끌면서 수출액이 4년 새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청양 운곡에서 공주 신풍관 국지도 확포장 공사가 본격 추진됩니다. 청양군은 올해 설계비 2억 원이 확보돼 국지도 96호의 확포장을 위한 설계 용역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구간 확포장은 제5차 국도 국지도 건설 계획에 반영됐지만 국비가 확보되지 않아 착수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379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공사는 빠르면 오는 2026년 첫 삽을 떠 2033년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